야, 이번 시간에는 6장, 우리 교재 6장, 프로그램 설계와 개입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프로그램 개입 전략과 내용 구성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의 작성 원칙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 내용을 하고 그 내용을 작성할 때 어떤 원칙을 지키고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다음에 담당 인력의 구성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 및 자원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특이사항까지 6장 프로그램 설계와 개입 전략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입 전략을 작성을 하고 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업무나 활동을 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그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나 활동 내용, 즉 과업을 결정하게 되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나 활동 내용, 즉 과업을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또 과거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업무나 활동을 프로그램 과업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와 또 그 하위 목표인 세부 목표가 정해진 후에 다음 단계로서 이 목표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가장 효과적인 업무나 활동 내용이 뭘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즉 업무나 활동, 즉 과업, 즉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통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세부 목표별로 제공할 서비스 대안들의 확인이 필요하죠. 그 대안들 중에서 우리가 서비스 해야 될 내용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확인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된 대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 지침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소비될 예산을 배분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공할 서비스 대안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들 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죠. 이 대안은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대안으로 설정을 해야 돼. 그렇다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대안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인지. 이 프로그램 대안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그랬죠. 대안 만들기는 세부 목표가 정해진 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듭니다. 대안 만들기는 세부 목표가 정해진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거죠. 이 목표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 뭐고, 그리고 개입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프로그램 대안 만들기,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단들은 문제 해결이나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즉 프로그램 목표와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수단들,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문제 해결이나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또 프로그램 목표와의 논리적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 목표가 결식 노인들의 소득을 향상하는 목표로 하는 예에서 수많은 대안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결식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인데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의 소득을 30%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마 이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식사를 안 하시는 어르신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식사를 하실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예예요. 그래서 목표를 결식 노인들의 소득을 30% 정도 향상시킨다라는 대안이 나타난 거죠. 아니, 목표가 나타난 거죠. 이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대안들을, 가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결식 노인들의 소득을 30%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첫 번째, 지역사회 내 기업체에 취업을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 취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드려서 소득을 창출하고 싶다라는 안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지원을 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능한데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선정을 시켜드리고 싶다. 하나의 안이에요. 대안. 이 중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취사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기업체와 연계하여 부업거리를 제공하고 싶다. 부업거리를. 풀타임이 안 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부업거리를
지역사회에서 기업체와 연계하여 음, 진행을 한다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서비스 대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일반적으로 대안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표 달성하기 위한 뭐 취업을 시킨다,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한다, 부업거리를 제공한다.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제한도 있죠. 구걸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한다 등등. 세부 목표별로 여러 가지의 서비스 대안들이 확인될 때 이 중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대안들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상호 보완적인 복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활동 내용 구성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서비스 대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회의석상에서 나온 또 아이디어를 제출한 수많은 대안들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랄지 여기는 대상자가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 근데 결식이 되는 어르신들. 또 기관의 역량이랄지 이 어르신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본달지 결식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득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결식할 수도 있고 저번에 한번 나왔었죠. 뭐 가정 불화랄지 화병이랄지 또 건강이 안 좋아서 결식을 한달지 여기서는 뭐 소득이 미비해서 또 기관의 역량이랄지 지역사회 여건이랄지 또 윤리적 측면 등에 따라서 최선의 대안을 한 개 내지 세 개 정도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입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었죠. 대안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프로그램 개입 내용에 대한 구성입니다.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은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 대안들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다수 한두 개에서 수십 개의 종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특성, 그리고 실행 가능성, 정치적, 윤리적 차원에서 비현실적인 대안이나 수용 불가능한 대안들을 제거해 가면서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비교, 검토해 봐야 되겠죠. 방금 전에도 생각해 봤던 클라이언트 특성, 그리고 이 대안의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정치적 차원, 윤리적 차원, 법적 차원에서 비현실적인 대안이나 수용 불가능한 대안들을 제거해 가면서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비교, 검토하게 됩니다.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가장 많이 따져보는 게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성. 그리고 대상자들이 이걸 원하느냐, 희망성, 소망성이 되겠습니다. 소망성.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과업을 결정하는 것, 대안을 결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근데 있어서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될 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많은 대안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비교 검토할 때 실행 가능성, 실현이 돼야 되겠죠.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죠.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대상자들이 이렇게 변했다, 변할 수 있다, 변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소망성, 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주인공은 시설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적이고 대상자 중심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상자들이 원해야 돼요. 대상자들이 이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재밌다, 흥미롭다,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라는 소망성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것들을 심도 있게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성이란 소리죠. 실행 가능성이란 대안이 채택되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실행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고, 사회윤리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고, 정치적 측면에서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 실행 가능성, 기술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될 게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이 네 가지 분야를 생각하면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안의 기술이, 대안의 집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문제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실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직업훈련을 아주 잘 교육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전문성이 확보되는가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부족하다면은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초청을 한다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내 시설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지역사회 알아보고 초청하고 특강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직업 훈련을 하는데 직업 훈련 끝나고 목표가 뭐겠어요? 그렇죠. 취업을 시켜야 되는 거죠. 취업처가 확보돼 있어야 되겠죠. 취업처도 없는데 직업 훈련만 돼서 훈련으로 마무리되면은 프로그램에 효과가 없겠죠. 이런 예상 문제들로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 두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로 인해서 결식을 하는 노인을 위해서 가족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가족 치료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알고 있거나 한번 경험해 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결식의 원인이 가족 불화였다고 판단이 되고 검토가 되었을 때 가족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실행 가능성의 여부에 있어서 첫 번째는 기술적 실행 가능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가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상담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직업훈련을 하는데 직업훈련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경제적 실행 가능성. 어떤 대안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대안의 집행에 소요될 비용과 비용 부담자 및 비용 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에 대한 직업 훈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교육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전문가에 대한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강사료가 되겠죠. 또한 구직 요구가 있는 장기 실직자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직업 훈련이 끝나고 구인처를 확보한다 할지 취업 안내 서비스 등이 필요한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도 관련 예산이 필요로 하고 소요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따져봐서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즉 경제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을 시작 전에 미리 따져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행 가능성 여부는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마음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적 실행 가능성,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는.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윤리적 실행 가능성. 대안이 비윤리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안이 기술적, 경제적으로는 실행 가능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 예를 들어볼게요. 중학생 비행의 확산을 막고 다른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학교 교실마다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는 대안이 나왔는데 이 대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윤리에서 수용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윤리나 법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수용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죠. 그래서 사회윤리적 실행 가능성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약물 치료나 정신치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심각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환자에게 사용되던 전기충격요법도 고문처럼 보이게 되어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 여부에서 첫 번째는 전문성이 있느냐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세 번째 사회윤리적으로 서로 허용되는 부분인가 살펴봐야 돼요. 네 번째는 정치적 실행 가능성. 정치적 실행 가능성. 여러 가지 대안이 채택이 됐을 때 그 대안이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지지, 응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의 감액 또는 중단은 실직자와 그 가족 및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의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죠. 또 정당한 주장을 했으면서도 학교에서 출교를 시키는 것은 사회적, 윤리적, 교육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라는 정치적인 면에서 실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떤 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실행을 시켰는데 다른 부분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나타났다.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직업 교육을 시키는데 실직자였을 때는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실직이 해결되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또는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을 했을 때 가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 일이 어떻게 보람이 되고 또 교육이 진행될 때는 실업급여가 계속 나오도록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안 나오게끔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 적극적인 응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복지 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